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5주차 국제통상법 제5주차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5주차에는 이제 관세 그 나머지 부분 지난주에 다 못했죠. 그래서 관세 양호 그리고 관세 평가 뭐 아마 그 다음에 우리 이 카트법 에 관한 그 밖에 뭐 수량 제한이랄지 뭐 산업 피해 구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상품 무역 규범 부속서 1A WTO 부속서 제1A 상품 무역 규범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어, 그 가트, 그러니까 1994 가트 법 지난 시간에 그 가트법의 책의 조항들 간략히 봤죠. 항상 이렇게 수업 들으시면서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그 확인하시고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관세하다 말았는데 제 2조에는 양어표 어, 가트법 제2조, 가트 제2조에는 양어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제약국은 다른 제약국 통상에 대하여 본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어표의 해당 부에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니까 1994 같은데요. 그 양어라는 건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회원국 국가들이 양해한다. 무역 다른 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관세선을 통과해서 상품을 수출하고 우리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수익을 남는 것 이것을 양호한다. 알았다 뭐 양해한다 뭐 할 때 그러죠. 그리고 허락한다. 그것을 표로 만들어서 제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에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이제 관세 장벽이라고 그랬죠. 물론 이제 비관세 장벽도 문제입니다만은 제1차적인 문제가 관세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들이 이 관세율, 저율의 관세 또는 무관세로 무역을 허락하는 것이 WTO 체제하에서 지향하는 이상이지만 여전히 이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HS 하모나이즈 시스템 지난 시간에 그 상품 분류 그 분류된 상품 별로 관세율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링 형태로 약속해요. 그러면 이게 WTO에 이제 나라들이 그 양어표를 제출하면은 이게 WTO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약속이고 법이 됩니다. 예. 그래서 WTO 협정의 일부분이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세 관련해서 뭐 통상 분쟁이 있다. 응? 왜 이 상품에 대해서 약속한 대로 부과하지 않느냐?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상 분쟁이 있으면은 이제 이 양어표를 봐야죠. 자, 어느 체약국에 관한 양어표 제1부에 기재된 상품으로서 다른 체약국 영역의 상품은 동양어표에 관련된 영역에 수입될 때에는 동양어표에 규정된 조건 또는 제한에 따라 동양어표에 규정된 관세를 초과하는 통상의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렇죠? 이게 뭐 복잡하게 이렇게 막 어렵게 써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양어표에 규정된 관세를 초과해서 관세가 부과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품은 또한 수입에 대하여 또는 수입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기타 모든 관세 또는 과징금이 본 협정일자에 부과되는 것 또는 동일자 현재 수입 영역에서의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그 후 직접적이며 의무적으로 부과가 요구되는 것을 초과하는 것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래서 관세 이외의 과징금, 어떤 여러 가지 이 관세에 준하는
듀티스라고 그랬죠. 페라카스텀스 그런 직접적이고 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것들 이것도 그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합쳐서 실링이 되는 것이죠. 실링이라는 건 이제 천장이란 뜻인데 최고 관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없어요. 그 실링의 범위 내에서 뭐 100% 약속을 했다 그러면 80%뭐 70%뭐 이렇게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약국에 관한 양어표 제2부에 기재된 상품으로서 제1조에 의하여 동양어표에 관련된 영역에 수입될 경우에는 특혜 대우를 받을 권리가 부여된 영역의 상품은 동영역의 수입에 있어서 동양어표에 규정된 조건 또는 제한에 따라 동양어표 제2부에 규정된 관세를 초과하는 통상의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예, 그래서 우리 원어로 지난 시간에 봤죠. 파트 1서부터 2, 3, 4 네 가지 부분 관세 양어를 우리가 테리프 관세 양어를 테리프 컨세션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는 지금 WTO 1994 가타에서 네 가지 부분이 있어요. 예, 한번 지난 시간 그 슬라이드를 보시고요. 그 중에서 이제 2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부하고 2부 모두 그 약속한 관세,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항은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최약국이 상품의 수입에 있어 다음 것을 수시로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음 사항은 이제 가능한 것이죠. 회원국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동종의 국내 상품에 관하여 또는 당해 수입 상품 전부 또는 일부가 그것으로부터 제조 또는 생산된 물품에 관하여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합차에 부과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과징금. 이 과징금도 원칙적으로 준관세로서 실링 최고 한도 내에 있어야 됩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내국민 대우 원칙이랄지 또 3조 2항 규정에 따라서 그것이 내국세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 한도 내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또 제6조의 규정에 합차에 부과되는 덤핑 방지세, 상쇄 관세 이제 나올 것입니다. 덤핑 행위가 있게 되면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요. 보조금에 해당이 되면 상계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때는 관세 양어표의 관세 양어율을 초과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공된 용역의 비용에 상당하는 수수료 및 기타 과징금. 수수료 및 기타 과징금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준관세로서 실링 최고한도 안에 있어야 되지만 일정한 용역이 제공되고 그런 경우에는 뭐 준관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뭐 사인 간의 거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관세라고 해서 포함하기가 뭐하다. 그래서 시향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약국은 관세 가격의 결정 방법 또는 통화 환산 방법을 본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어표에 규정된 양어의 가치를 감하도록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어의 가치, 그러니까 A 상품, B 상품, C 상품 이렇게 다 이렇게 상품 분류별로 하고요. 뭐 100%, 30% 이렇게 약속을 했어. 이 이상 부과하지 않겠다. 그런데 뭐 통화 환산 방법, 그러니까 국제거래니까 그 환율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상품 가격이.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상품을 비싸게
예, 말씀드린 대로 이 조세라는 건 뭐예요? 관세라는 것은 관세도 조세의 하나죠. 조세라는 것은 과세 가격, 여러분 세법 시간에 가장 들어보신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과세 가격. 아, 예, 과세 가격에다가 세율을 곱하면은 나오는 것이 세액이죠. 조세, 부과할 조세.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율이 높으면 안 되죠. 관세도 조세 하나인데 이 수출입 거래 그 물품 이 과세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 이제 관세 평가고요. 이 세율 관련된 부분이 이 관세 양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율이 아무리 낮아도 과세 가격, 상품 가격을 자의적으로 평가해서 하면은 여전히 관세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양을 했는데 이 관세 가격의 결정 방법, 특히 과세 가격을 달리 뭐 한다거나 환율을 어떻게 해가지고 또는 뭡니까 관세의 평가 협정에 반하는 그런 뭐 과세 가격, 그건 앞부분에 해당이 되겠네요. 통화 환산 방법. 그 시점, 이 국제거래는 또 이게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과세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시점에 따라서 뭐 환율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뭐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잘 조작하면은 결국 세율이 높지 않더라도 관세액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양어표에 규정된 양어의 가치. 낮은 관세율 양을 했는데 이런 걸 조작해 버리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 양어 가치를 감하도록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사항을 보면 제약국이 정식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본협정에 구성된 당해 양어표에 규정된 상품 수입의 뭐 상품이라고도 하고 뭐 우리는 이제 상품무역협회니까 상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그 외교통상부 모피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군문 가트 1994 가트 뭐 이렇게 있습니다. 번역을 상품이라고 했네. 상품 수입이 독점을 설정, 유지 또는 인가할 때에는 이러한 독점은 동양어표에 규정한 경우 또는 해당 양어를 최초로 교섭한 당사국 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하여 동양어표에 규정된 보호량을 초과한 보호를 부여하도록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이제 독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 사항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양어표에 따라서 지금 양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초과한 보호를 부여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본항의 규정은 채약국이 본협정은 다른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모든 형태의 원조를 국내 생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래서 뭐 관세 양어표, 양어를 하고 양어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 하고 다른 규정에서 허용된 원조 부여, 이거는 양립할 수 있는 것이죠.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독점의 경우에는 이 평균 해가지고 동양어표에 규정된 보호량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제약국은 어떠한 상품이 본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어표에 규정된 양어에 의하여 의도되었다고 믿는 대우를 다른 제약국부터 받지 아니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동 문제에 관하여 직접 다른 제약국의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예, 그래서 양어표, 이 회원국이 양어표를 제출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게 이 조건으로 무역하도록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WTO법, WTO 체제라는 것은
그 체제를 통해서 최약국들이 일정한 이익을 향유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베네피트. 그렇죠. 그러니까 협정에 위반해서 타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뭐 이렇게 됩니다. WTO에 통상 분쟁이 있고 패널이나 상속이고 어떤 판정한다 할 때 WTO 체제가 보장하고 있는 타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런 논법이 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그래요. 양어표의 양어 가치가 이제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최약국에게 이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조건으로 무역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최약국이 양어표에는 그렇게 해놓고 결국 그 양어표대로 대우를 못 받는다. 그러면 항의를 한단지 해가지고 그 최약국에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주의를 환기받은 최약국이 의도된 대우가 주의를 환기한 최약국이 요구한 대우라는 점엔 동의하나 동최약국의 관세법상 협정에 의도된 대우를 허용하도록 해당 상품을 분리할 수 없다고 법원 또는 기타 해당 기관이 제정하였기 때문에 뭐 국회나 회원국 국회나 뭐 법원이 그렇게 그런 시스템을 국내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일종의 그 도메스틱 메저죠. 국내 조치. 이런 것들은 이제 WTO 협정에 위배돼서는 안 됩니다. 그 대우를 부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에는 이들 두 제약국은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제약국과 함께 동문제의 보상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을 즉시 개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교섭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국제 분쟁, 뭐 통상 분쟁도 그렇습니다만은 있게 되면은 먼저 그 분쟁 당사국들이 뭐 협상하고 교섭하는 게 제1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도 윈윈 전략, 협상이 중요하고요. 분쟁이 발생해도 협상이나 교섭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국내 조치가 국내법, 국내 재판소가 그 WTO법하고 반해서 자신의 이익을 해친다. 그러면은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나라들하고 같이 교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6항에 보면은 국제통화기금의 가입국인 최약국에 관한 양어표에 포함된 종량세 및 종량과징금과 우리 종량세, 종가세 공부했죠. 동최약국이 유지하는 종량세 및 종량과징금에 의한 특혜의 한도는 본접촉 일자의 동기금이 수락하거나 또는 잠정적으로 승인한 평가에 의하여 해당 통화로 표시된다. 그래서 이제 그 특혜의 한도가 그 해당 평가로 통화로 표시돼야 되고, 따라서 동평가가 국제통화기금 협정에 따라 20% 이상 인하될 경우에는 이러한 종량세 및 종량과징금의 특혜 한도는 동인하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국제통화기금에 따라서 그 특혜가 부여될 수 있고요. 그 특혜는 이제 그 통화기금 협정 인하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최하국단이 이러한 조정의 필요성, 기존성에 영향을 줄지 모를 모든 요인을 고려하고 이러한 조정이 해당 양어표 또는 본협정의 다른 부분에서 규정 양어의 가치를 감하지 아니한데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양어의 가치는 낮춰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약국단이 성실하게 모든 요인을 고려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동기금의 가입국이 아닌 체납국에 대하여는 동체납국이 동기금의 가입국이 되는 일장 또는 동체납국이 제15조에 따라 특별 외환 협정을 체결하는 일자로부터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예, 그래서 이제 국제통화기금 가입국이 아닌 나라의 경우에 이 A 6항 A호가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B호에 나와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A호가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관세 양어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환율하고도 많이 관계 있어요. 국제 수지하고도 관계가 있고, 종량세에 관해서는 특혜가 있을 수 있고 그 한도가 이제 해당 통화로 표시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 양호하고 이렇게 그 종량세 특혜하고의 어떤 특별한 문제에 관해서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자, 본협정에 부속된 양어표, 관세 양어표는 이로써 본협정 제1부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그러니까 회원들이 제출한 양어표는 WTO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이 관세 양어에 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관세 양어가 뭐냐? 관세 양어는 개별 국가가 관세 개섭 시 관세 양어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테리프 스케줄이라고 그랬죠. 양어표는 가트 제2조 7항에 의하여 또 방금 나왔죠. 2조 7항 가트 협정 일부가 된다. 관세 양어에는 자국의 어떤 품목을 양어할 것인가와 양어 품목의 관세를 얼마로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관세 양어 대상에는 일반적인 수입관세 이외에도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기타 과세, 과징금도 포함된다. 양어표는 양어 품목의 품목번호, 품목명, 관세율, 기타 세금 및 과징금 등의 상품 수입 시에 부과되는 부과 조건을 명시하게 된다. 그렇죠? 관세 양어는 관세와 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세나 과징금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내국세 및 과징금,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이거 아까 나왔죠? 이런 건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어율, 실링, 최고한도를 넘어서 상계 관세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죠. 그리고 용역에 대한 수수료, 이것도 아까 나왔죠. 이거는 이제 뭐 사적인 대가적성 있는 거래 비슷하니까요. 뭐 관세가 아니겠죠. 관세율은 종량세, 종가세 또는 종량세와 종가세를 혼합한 형태의 복합세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관세 할당 제도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속 및 정부 조달에 관한 내용과 같은 다른 형태의 양어도 포함될 수 있다. 양어표에는 이런 특별한 다른 부분에 관한 양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세 양어는 개개 품목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봤죠. 품목 분류, 상품 분류 방식, 조화제도, HS가 이제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게 되고요. 뭐 세계 관세 기구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WTO가 만들어지면서 세계 관세 기구가 구성되어 있어요. 자, 관세 양어를 했으면 이거 약속이기 때문에 법입니다. 이거 지켜야 돼요. 개별 국가가 양어의 효과를 줄이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종가세의 경우에는 뭐 수입 독점 행위랄지 상품의 가격이 달라지면 관세액이 달라지니까 뭐 과세 가격 결정 방식, 통화 환산 방식 아까 다 나왔죠? 그 가트법 2조 여러